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타 기법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스타 기법 이면에는 인간 행동이라는 부분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마치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의도가 어떤 걸까요? 보통 이제 필요하니까 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하기 싫지만 누가 시켰을 때. 아니면 그냥 자기의 역할이 그냥 그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그런 의도라는 부분들이 서로 다른 그런 배경을 갖는 원인이 되겠죠. 자, 이런 의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반드시 어떤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거나 아니면 자신한테 맡은 어떤 역할들을 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무턱대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그렇다면은 NCS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실행이 그냥 매끄럽게 잘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많지 않죠. 어떤 경우를 만나죠?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아니면 어떤 실패 상황을 또 중간에 겪기도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은 실패에 무릎을 꿇을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죠. 나름대로 독종 소리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이때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이걸 하지 말걸. 아,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아, 그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행동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정된 행동을 해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재진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자, 모든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만족한 결과,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 또 있죠. 성과를 내는 결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 자, 이렇게 그 성과를 내건 아니면은 만족을 하건 분명히 자기만의 어떤 기준으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만, 그 결과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경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그런 인간의 행동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 기법에 맞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떤 묶음을 갖고 있는지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셨습니까? 자, 어떤 그 일을 하게 된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의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S라고 하는 부분이 저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계획과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갖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깨달음을 얻고 다시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액션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가 여부는 이제 그런 결과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했던 많은 일들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도 여기에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뭐 학교에서 했던 팀플 경험도, 그러니까 조별 활동, 또 팀플레이 활동 경험도 여기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격증을 따셨나요?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해외여행을 하셨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이 더 돋보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저 그냥 그거 잘했는데요. 저 그냥 그거 그냥 다 했는데요. 저 그거 그냥 A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쭉 흘러가는 내용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적극성과 또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면접관의 질문으로 면접관의 관점에 따라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질문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요? 조직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시킨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질문을 했네요. 자, 이제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상황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 어떤 조직에서 그 내용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조직이 너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그 조직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조직의 특징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과제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임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과제 수행에 규칙이 있었나요? 라는 부분들. 또 역할이 있었겠죠. 본인이 조직 속에서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의식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를 의식하고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자기 행동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당 규칙이 정말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도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자, 후속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동, 규칙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까? 자, 노력입니다. 규칙 준수를 위해서 정말 본인이 치열하게 노력을 했습니까? 자, 그리고 동료 관계입니다. 규칙을 어긴 동료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후속 질문들은 이제 어떻게 이어져요? 결과로 이어지죠. 그래서 평가. 자, 규칙 준수는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피드백입니다. 주위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본인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는 어땠나요? 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자, 배운 점도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본인이 배운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앞으로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가 아마 대략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NCS 기반의 그런 질문들은요,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입니다. 그 대신 또 어려운 것도 있어요. 경험이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또 모순점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경험을 잘 정리해 놓는 그런 배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런 정리된 경험들을 이런 예사형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맞춰보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NCS 면접은 뜬금없는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적절하게 섞여서 이 질문들을 구성하게 되죠. 자, 보다 자세하게 한번 질문들의 유형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실전처럼 본인도 한번 동영상 버튼 중지시키고 답변도 좀 해보시고 하세요. 자, 지원자가 지원하신 직무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 본인의 경험 중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가장 크게 인정받았던 결과 한 가지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그죠?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 부족한 인력 또는 자료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경험이 되겠죠. 좋은 질문이고 또 경험이네요. 자, 상황 질문입니다. 이제는 상황 단계로 넘어가요. 자, 이제는 처음에 시작 부분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스타가 시작되겠죠. 자, 지원자가 그 조직에 가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진행했던 그 행사를 그렇게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 조직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학과도 매년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지 않나요? 본인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자,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 어때요?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것으로 시각을 바꾸시면 훨씬 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건지에 대한 감각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임무 질문입니다. 스스로 그 역할을 자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할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남들이 추천한다고 덥석 그 일을 한 것은 위험하지 않나요? 자, 그렇게 고정적인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러 그런 규칙을 정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본인이 그렇게 역할을 했으니까 필요성이 있었나요? 자, 본인의 역할로 얼마든지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렇게 어떤 역할 중심의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당연히 그런 상황을 예측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당시 A군이 반대를 했던 이유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손잡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 당시 본인의 행동은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행동을 중심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행동 질문들이 되고요. 자, 이제는 어떤 게 나올까요? 이제 결과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 다른 팀원들도 모두 만족했습니까? 이제 결과는 이제 만족 여부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유형이죠. 자,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결과가 더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있나요? 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발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만족이 됐습니까? 자, 만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결과에 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집중해서 물어보는 방식이 NCS에서의 스타라고 하는 질문 방식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직업 기초 능력뿐만이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해서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업무 수행 상황에서 있는 일들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직무 능력이면 직무 능력, 그리고 또 이런 직업 기초 능력이면은 직업 기초 능력에 관한 스타 방식의 그런 답변들을 스스로 많이 고민해 봐야지만 면접에 관해서 더욱더 튼튼해진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